오늘 모아집니다. 오늘은 지금 운동 갔다 왔어요. 운동 갔다 오고 제가 예전에 전기차 요금이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다나와 자동차에 차량 비교라는 섹션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견적 내보고 초기 비용, 뭐 유지 비용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코나 전기차랑 이제 소나타랑 비교를 했을 때 연간 2만 킬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좀 바꿔볼게요. 2만 킬로 1년에 2만 킬로 했을 때 5년 기준 연간 2만 킬로, 그러니까 10만 킬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의 경우에는 468만 원이 들어간다. 킬로와트당 226원, 휘발유는 리터당 1451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연비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저도 2.0 가솔린이 타봐서 아는데 12.9가 찍힌다는 거는 비교적 장거리 주행이 많아야 되거든요.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왕복 거리 한 30km 정도에 뭐 고속도로 주행 비율이 80%에 달한다고 해도 12.9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내가 타고 있는 BMW 5 시리즈 2.0 터보도 뭐 공인연비대로는 안 나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타거나 장거리를 길게 타면은 12.9가 충분히 나오겠죠.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랜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1.9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12.9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킬로 5년을 했을 때 1,500만 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실제 어떤지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빡강TV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분께서 이제 니로를 1년 동안 타면서 나온 거리와 들어간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1년에 2만 킬로를 주행을 했고 비용은 1년에 28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가솔린 차에 3분의 1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1년에 28만 원이요. 6개월도 아니고 1년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킬로미터당 14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2만 킬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28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분이 올린 거니까 뭐 다름이 없겠죠. 제 차를 봤어요. 제 차 이제 모두의 차고, 제가 항상 말하는 연비가 보고 싶으면 모두의 차고를 봐라. 말리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는 이제 공인연비는 17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차계부를 정리해서 사람들이 올리고 들어간 비용을 나눈 거거든요. 공인연비는 17.1이고 실연비는 이제 16이죠. 중형 말리부 하이브리드 세단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너 연비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km 주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88원, 전기차는 14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랜저를 봤어요. 공인연비는 11.9라고 나와 있어요. 11.9라고 나와 있는데 비해서 실제 연비는 10.2죠. 이게 좀 인간적인 것 같아요, 수치가. 그래서 1km당 주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50원이 들어가게 된다. 좀 난잡하긴 한데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이제 유지비 비용을 따져보면 전기차는 킬로미터당 14원 해서 28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말리부 하이브리드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88원. 그래서 1년에 약 176만 원. 숫자를 보니까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차를 타고 있잖아요. 이 숫자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킬로미터당 150원이 들어가는 그랜저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만 킬로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3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죠. 연비가 10인 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제 뭐 빨리 다닌다거나 차량을 유지하는 상황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니로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 중형 준대형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비용 차이가 말리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고요. 일반 그랜저나 소나타, 소나타까지 넣은 이유는요, 소나타도 모두의 차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내 뭐 10, 11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비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1350만 원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차량 가액에 상관없이 10만 원에 교육세 30 붙어서 13만 원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2.0 가솔린의 경우에는 뭐 54만 원 정도 되고 1년에, 그리고 2.5의 경우에는 62만 원 정도 되죠. 그럼 200만 원, 250만 원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뭐 그랜저가 더 고급이냐, 뭐 비슷한 가격대 지원금을 받게 됐을 때 경쟁하게 되는 차량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500만 원 정도, 6천만 원 안 되는 그런 전기차들과 이 내연기관 이런 차들이 경쟁을 하게 되죠. 초기 비용에 있어서. 그런데
구입하고 났을 때 지금 5년 동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때 자동차세와 유류비로만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비용 차이로만 저는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저렴하다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1억짜리 차를 타든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든 그 자동차 세금이나 유류비에 있어서 내연기관보다 30% 저렴하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3 카마로를 소유한다고 했을 때 세워놓기만 해도 1년 세금으로 100만 원 넘게 지출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전기차는 일단 세워놨을 때 비용이 나가지가 않아요. 13만 원 정도면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제가 지금 핸드폰 두 개를 뭐 병원폰, 제폰 지금 쓰고 있는데 휴대폰 요금제 비용이 69,000원인가 그래요. 두 휴대폰 비용만 합치면 수만 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한 달 이용 요금이 1년에 28만 원이면 한 달이면 2만 원 좀 넘는 돈이거든요. 제가 여지껏 살면서 이제 자동차의 이동을 위해서 쓰게 되는 비용이 통신요금보다 훨씬 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도 조금 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거는 현저하게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또 전기차를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를 정숙하고 고급스러운 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전기차는 훨씬 단순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추측하건대 모든 브랜드에서 아마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숙하고 승차감 좋은 차량을 만들어내기가 아주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요금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G 요금만 하더라도 옛날에 폴더폰 요금만 때만 하더라도 4만 원만 나와도 진짜 어디에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싹 사라졌잖아요. 뭐 이제 무제한 요금제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이미지 텍스트 문화였다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영상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데이터 이용량도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비싸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나게 되면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것도 우리가 용인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건 가격이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물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는 그런 한도가 꽤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라든지 아이폰도 꽤 고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아마 전기차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들을 봤을 때 유류비가 다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비용 차이에 있어서 그 차이가 조금 더 경제적이다라는 그런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짜리 전기차라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량 구매했을 때 등치 등록세로 이미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차를 여러 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공간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보유세에 대해서 자동차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유독 예전에 차량 숫자를 조절하려고 했던 그런 문화도 좀 남아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세수가 거기에 맞춰져 있긴 하겠죠. 이 정도 걷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디젤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든가 뭐 그런 건 다 그런 거의 일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 등치 등록세로 많이 냈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비싼 차에도 13만 원씩 세금을 내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게 기름값이 됐든 보유세가 됐든 그게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이중과세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만 있다면 차를 여러 대 놓고, 어차피 내가 운전하는 사람 몸의 숫자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여러 대 갖고 있다고 해서 동시에 운행하는 게 아니죠. 그 운행할 때 내는 세금은 사실 유류비거든요. 유류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름값의 거의 대부분이 세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차를 사고 나서 우리가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차가 비싸다는 이유로 막연히 그냥 비싸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먹인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 차를 살 때 등치 등록세를 이미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또 내는 게 되는 거니까요. 제 취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많이 내는 편이다. 또 그렇게 또 복잡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주차장까지 고려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제 자동차 회사에 유리하게 차를 팔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주차난은 심한 편이죠. 뭐 이면도로라든지 이건 어쨌든 제가 전기차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의 결론은 8천만 원짜리 전기차든 7천만 원짜리 전기차든
이렇게 유지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보는 시각 자체가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내에게 니로 2만 킬로 주행했을 때 1년에 얼마 들어갔는지 아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150만 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서 50 이하로도 못 맞췄습니다. 제가 28만 원이라고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까 그 유튜브에 올리셨던 분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서 거기 개인적으로 충전 단자를 설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공용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 전기를 이용했다고 해요. 굳이 심야 전기를 이용했다는 건 제가 전기차를 타보진 않았지만 심야 전기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아마 28만 원이라는 돈은 저거보다 많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적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공용을 이용한다거나 심야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2배로 많이 나왔다고 해도 뭐 50만 원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채 5만 원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게 7천만 원짜리든 8천만 원짜리든 그 차를 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보조금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얼마 이상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5년을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있어요.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이 기름값을 신경을 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BMW를 산 사람들이, 벤츠를 산 사람들이 예전에 520D라든지 그때는 꽤 고유가였죠. 2012년, 10년 이럴 당시에는 가솔린 가격이 1,800원, 2,000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더 탄력을 받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7천만 원짜리 사든 8천만 원짜리 사든 유류비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연비가 좋아서 더 많이 팔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젤이 승차감이 좋아서 가속력이 좋아서 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것만으로 디젤을 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문턱이 한 번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당장 뭐 전기차를 구매할 의사는 없긴 하지만 뭔가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 그런 느낌은 강하게 받고 있어요. 1년에 2만 킬로를 이용하는데 한 달에 2만 원을 내고 산다. 이거 너무나도 다른 세상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비용 중에서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중간에 자잘하게 뭐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지워져 있어요. 근데 물론 전기차도 배터리 한번 문제되면은 뭐 비용이 크게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아마 보증도 전기차가 짧은 게 아니긴 하거든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이용하고 뱅킹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 거죠. 휴대폰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더 큰 돈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부담이 되긴 하지만 지불하게 되는 거죠. 전기차도 이렇게 월 이용료가 많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확연히 그 구매 패턴이나 우리가 저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뀌게 될 세상이 많이 기대가 된다. 궁금하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 XC90 시승할 때도 저속에서 전기로만 가는 구간에서는 제가 항상 극찬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거는 이 세상에 없던 승차감이다. 근데 만약에 벤츠, BM, 그 다음에 전기차 제네시스 이런 차들이 나온다면 정말 이 세상에 없었던 승차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한 달에 유지 비용은 저렇게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휴대폰에 반도 안 들어가요. 이제 전기차들이 2023년, 2025년 지나서 많이 나오게 되고 감가가 어떻게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충전중 화재 건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미래가 어쨌든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